149페이지 유리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함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수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수에는 실수가 있고 실수에는 무리수랑 유리수가 있어요. 이 앞에는 뭐죠? 허수가 있고요. 복소수가 있죠. 그 부분을 빼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에는 뭐가 있냐면 정수랑 정수한 유리수가 있죠. 그 부분도 뺐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응되게 함수에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함수 내에는 다항함수랑 분수함수가 나눠져 있어요. 다항함수는 y = x, y = 2x 제곱, 이걸 다항함수라고 그러고, 분수함수는 y = x분의 1을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카테고리 안에 다항함수랑 분수함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유리함수가 아니라 대부분 다 분수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유리함수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분수함수예요. 그래서 y = x분의 k인데 k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복잡하니 y = x분의 1이랑 y = x분의 -1 요거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y = x분의 1은 이제 y축이랑 x축을 긋고 그 다음에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이런 그림이 바로 y = x분의 1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y = x분의 -1 그래프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2, 4분면이나 4, 4분면을 지나는 형태가 바로 그 분수함수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화를 하면 이제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1, 4분면이랑 3, 4분면을 지난다. k가 0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2, 4분면이랑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의역이랑 치역 나중에 정근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y값도 0이 없고요. 그래서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y = x랑 y = -x가 이 그래프를 대칭을 만드는 대칭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k가 0보다 클 때도 y = x가 있으면 요거랑 대칭이죠. 이렇게.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도 y = x랑 뭐야 대칭이고요. y = -x랑도 대칭이죠. 둘 다. 그래서 대칭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근선은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게 정근선이라서 x축, y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진다. k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리고 k가 음수인 경우도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표시해서 그 기억이 잘 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필기할 수 있도록 잠깐 화면을 잡아 드릴게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이것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필기가 조금 많네요. 됐죠? 보이나요? 네, 됐죠. 자, 요거 유리함수는 이거를 표준화라고 하거든요. 표준화를 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리함수를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표준화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분자의 차수가 x가 없어야 돼요. 상수여야 되고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x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얘가 2면요, 2분의 1로 묶어줘가지고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하는 방법은 앞에 유리식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y = x-에 2x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식에서 설명했듯이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이 모양을 그대로 2x-1 하고요. 얘랑 해서 2에서 0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얘는 2, x-1은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개수가 1이 되고요. 그러면 표준화가 된 형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 = 2x-1의 x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x의 계수가 1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2분의 1로 끄집어내고요. 2를 끄집어내고 x-2분의 1을 해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하면 다시 이것처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끄집어내고요. 위에 1번이랑 마찬가지로 분자를 x-2분의 1 플러스 2분의 1하고 분배가 이렇게 들어가요. 분배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2분의 1을 다시 곱해줘요. 그래서 요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을 곱할 때 여기다 곱하지 말고 위로 곱해요. 4분의 1. 왜냐하면 x의 계수가 1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번에는 1-2x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x-2분의 1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똑같이 x-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들어가요. 됐죠? 이렇게 분배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배분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x-2분의 1이 그리고 4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로 지워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표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여기 필기를 하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표준화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표준화 3개 한번 해보십시오. 멈추세요. 됐죠? 그러면 유리함수의 표준화는 분자의 차수가 상수여야 되고 그리고 x의 계수가 1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준화를 한 거고 표준화하는 시간 한번 볼까요? 쌍도 지우세요. 네. 자, 표준화식 볼까요? x의 계수가 1이고 상수 맞네요. 됐죠? 그리고 또 여기도 상수가 맞고요. x의 계수 1이네요. 여기도 x의 계수가 1이고 상수 맞네요. 표준화가 다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잠깐 볼게요. y는 x-1, 2x-1 있어요. 표준화를 해볼게요. 2로 묶고 x-1 플러스 1을 해서 2 이렇게 하고 x-1의 1이에요. 됐죠? 자, 이거는요. 요 원래 그래프가 y = x분의 1을 x 대신에 x-를 대입했죠. 그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 대신에 y-2를 대입을 했죠. 그래서 -2가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평행한 그림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원래 정근선이 0,0이었는데 1,2로 정근선이 옮겨간 거예요. 여기 1,2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y = x분의 1을 x 대신에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있잖아요. x-1이 제로가 되는 지점, x는 1이죠. 요 부분을 얘기해요. 이게 정근선이다. 그리고 얘를 버려요. 얘를 버리면 y꼴이죠. 걔가 정근선이다. 그래서 1,2가 요 점을 지나고 정근선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계수가 1이잖아요. 양수니까 어떻게 해요? 정근선 기준으로 이런 그래프, 이런 분수함수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잘 안 보이시면 보이게 제가 밑으로 내려 드릴게요. 이제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x-1, 2x-1은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x분의 1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그게 x는 1, 그리고 요거를 버리면 y를 2, 그래서 1,2가 정근선이 된다. 그래서 정근선을 찍고 정근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얘의 계수가 양수이니 이렇게 1사분면, 3사분면 지나야 된다 그랬죠. 평행에 이동한 정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정역이 이 정근선 요 1을 제외해야 돼요. 여기 1이라고 치면 예를 든 거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1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치역도요. 여기 2예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정근선은 x 이퀄 1, y 이퀄 2다. 그리고 1,2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이죠. 요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칭직선을 구하래요. 대칭직선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기울기는 뿔마일이에요. 뿔마일. 근데 p, q로 지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있잖아요. y-y1 m의 x-x1에서 x의 1에다 1 대입하고 y1에 2 대입하고 m에다가 뿔마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대칭직선이 됩니다. 됐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번 설명하겠습니다. 유리함수에서 4번은 정근선이고요. 옆에 151페이지 5번은 역함수네요. 그래서 4번, 5번은 옆에 있는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예제가 나와 있고 화면에 다 보이도록 위치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됐죠? 겨우 딱 보이네요. 예. 조금 더, 예. 됐네요. 됐죠? 자, 보시면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7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퀘스천 넘버 1은 정근선을 구하라. 퀘스천 넘버 2는 역함수를 구하라.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때 솔브 1, 솔브 2, 솔브 1, 솔브 2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근선을 구하라 했을 때 솔브 1은 표준화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y 이퀄 x 플러스 2에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서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구하고요. 그래서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x 이퀄 마이너스 2 얘를 버리면 y 이퀄 3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서 구했고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뭐냐면 표준화하기 직전 있잖아요. 여기에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x 이퀄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함수의 개수비 있잖아요. 1분의 3 이게 1분의 3이에요. 그게 개수비가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0페이지에 가셔서 잠깐 보시면 자, 정근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x는 마이너스 10분의 d 그리고 써있죠. 그리고 y 이퀄 10분의 a 1차항의 개수비 1차항의 개수비 이렇게 있어요. 요거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놓으시고 형광펜으로 한번 쳐놓으세요. 됐죠?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러면 어쩔 때는 표준화를 하고 어쩔 때는 공식을 쓰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는 표준화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표준화 한 다음에 요 값 1 있잖아요. 요 1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얘가 양수면 1사분변, 3사분면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얘가 음수면 2사분면, 4사분변 형태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단순하게 정근선만 구해라 그러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는 표준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먼저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두 번째 퀘스천 넘버 2예요.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직접 역함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가 y 이퀄 x 플러스 2에 3x 플러스 7 이렇게 있죠. 원래가 이렇게 돼 있죠. 잠깐 내릴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발을 붙였죠. 항상 xy를 체인지를 해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순서대로 1대1 대응인지 보고 xy 체인지하고 y 거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xy 체인지를 해요. 체인지하고 yy 바꿔요. 그 다음에 요거를 왼쪽으로 곱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y 이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왼쪽은 y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래서 xy 놔두고 2x는요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3y는 왼쪽으로 넘겨서 y를 묶으면 y는 x-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분모로 넘기면 y는 x-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못하는 학생도 많더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뭐냐면 y 이퀄 fx에서 여기 이제 분모의 상수항이랑 분자의 x의 개수 있잖아요. 얘를 맞바꿔치기를 해요.
맞바꿔치기 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2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 3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이에요. 됐죠? 요거 공식 잠깐 외우십시오. 요 필기 잠깐 하시고요. 공식 좀 외우세요. 됐죠?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 설명이 돼 있어요. fx가 있으면 얘랑 얘랑 맞바꿔치기 하면서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인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됐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기 전에요. 다시 한번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숙지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152페이지 개념 익히기 있잖아요.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시고요. 153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저는 필수예제 공부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이제 필수예제 공부본입니다. 필수예제 공부본은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얘를 표준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x-2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x-2 플러스 3에서 분배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유리함수죠. 근데 요 3부분이 A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지면서. 그래서 A는 3이 되고 x 대신에 x-2를 대입했으니 어떻게 돼요?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요 마이너스 오른쪽 넘기면 y 플러스 1이잖아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다. 그래서 b는 2고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1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는요.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그리자. 자세히 그린다는 거는 x좌편, y좌편을 구하자는 거예요. x좌편, y좌편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요. 이렇게 범위가 나온 거는 앞으로는 자세히 그리자. 그래요입니다. 잠깐 밑줄 쳐놓고 요거 잠깐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자 위로 올릴게요. 자, 화면이 다 나오도록. 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얘의 치역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해요. 그래서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1, 그리고 요거를 없애면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2네요. 1,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이제 5점이고요. 여기가 x축, 얘가 y축. 정근선은 1, 여기가 1이죠. 1, 마이너스 2. 여기가 최당된 정근선이 돼요. 됐죠? 그리고 요 계수가 양수이니 정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만나는 점 있잖아요. 요 만나는 점 그냥 그리시지 말고 요거를 그 x좌편, y좌편을 그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y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요 표준화진 식에다가 y를 제로 넣는 계산이 번잡하니 여기다가 제로를 집어넣어요. 여기 제로 지으면 x- 곱해지면 제로잖아요. 됐죠?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2, 0이구나 찾은 거죠. 그리고 요걸 찾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요 점은 어떻게 하냐면 x에다 제로를 대입하고 마찬가지로 표준화되는 식에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x에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표준화된 식 말고 원래 식에다가요.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린 거죠. 됐죠? 그리고 2를 대입을 했어요. 여기 2가 있으니까 2를 대입을 했더니 아까 구했죠? y가 제로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 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제 그림을 제대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0을 포함하니까 새까맣게 칠하고 지지직히 지을 가요. 그리고
여기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포함 안 하죠. 빵꾸 뚫리고 다시 2까지 가요. 이 범위 내에 해당되는 y값을 거꾸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 범위 내에 해당되는 y값을 찾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y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188번 있거든요. 188번이 있는데 188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필수예제 10번이랑 188번 꼭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요. 됐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좀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고 또 뭐요? 좀 재밌어요. 자, 중요하고요. 자, 유리함수가 있대요. 자, B,5에서 대칭일 때 얘가 정근선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정근선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표준화하는 것보다 공식을 쓰는 방법이 더 낫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1번 솔브는 표준화, 이거는 여기선 세모예요. 그리고 2번은 공식을 쓰라는 거죠.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1, 그리고 개수비 뭐요? 1분의 9가 아니라 A예요. A 1분의 A가 됩니다. 됐죠? 이게 정근선을 구했고요. 그 정근선이 B,5랑 같다. 그래서 B는 1이 되고 A는 5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리함수가 있는데 두 직선이 이거의 대칭이래요. 대칭 직선이죠. 자, 이것도요. 표준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근선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 잠깐 요 식에서 제가 내릴게요. 다 보였나요? 네. 요 식에서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이거의 개수비, 그래서 1,2가 정근선이고, 이 공식 아시죠? y-y1,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대칭 직선은 뿔마 1이라고 했죠? 뿔마 1이고, x-x1에 1,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뿔마 처리하고 오른쪽을 넘기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a는 뭐야?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b는 3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이 부분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둘 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둘 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12번은 정근선이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이 정근선을 통해서 y는 x 플러스 1분의 k의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점을 주어졌어요. 0, 마이너스 2. 걔를 대입해서 k를 구하시면 돼요. k가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스 1을 대입을 하고 얘네를 통분을 해요. 통분을 해서 요거를 만들어내고 이정계수 A, B, C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13번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이해 못하셨으면 꼭 숙지하셔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제가 화면 내릴게요. 자,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 잠깐 읽어보면요. 유리함수 y 꼴 x-1, 2x-의 그래프와 직선 y 꼴 k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를 해요. 그래서 1,2가 정근선이 된대요. 제가 이제 그림을 따로 그렸어요. 자, 따로 그리고 요 문제를 보이지 않게, 밑에 그림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됐죠? 자, 이렇게 다 보였고요.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를 해서 여기 얘가 5고요. 여기가 뭐예요? 1,2 정근선을 구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직선이 y 꼴 kx 플러스 2라 그랬죠? 그래서 k 값과 관계없이
화살표를 해주세요. 항상 일정한 점을 구하려고 하면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Y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K과 관계없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 X는 0이 돼야 되죠. X는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0,2가 0이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K과 관계없이 0,2는 항상 지난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요. 그리고 이 Y꼴 K가요. 이 직선의 반정식에서의 기울기죠. 그래서 Y꼴 K가 직선의 반정식 기울기예요. 이 그래프를요.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0,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는 이런 직선이에요.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 접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얘가 여기서 접하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귿이에요. 두 함수를 갖다가 놓고 풀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판별식을 0을 하면요. K가 마이너스 4랑 0이 나와요. 맞죠? 이때가 K가 마이너스 4고요. K가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K가 만나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요. K값에 만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여기랑 요 사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0이에요. 근데 만나지 않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때 접하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등으로 빼줘야 되고요. 이것도 마치 등으로 빼줘야 되지만 정근선의 정의식 있잖아요. K가 0이면요.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정근선이랑 똑같아요. 정근선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진 않죠. 그래서 얘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 닿아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K가 0이 돼도 이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등으로 붙여주고 얘는 등으로 붙여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됐죠? 자, 순서를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기억 표준화를 먼저 한다. 표준화를 먼저 해서 기억 표준화를 먼저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니은 이 직선이 K값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는 항등식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꼴로 만든다. 그리고 얘는 제로, 얘는 제로 이런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K값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려면 X는 제로가 돼야 되고 Y는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 0,2를 찾는다. 찾았죠? 자, 그럼 다시 내리면 0,2를 찾았어요. 정근선은 이거고요. 이 K값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는 건 0,2예요. 그래서 Y꼴 KX인데 K가 이 직선에서의 기울기다.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이 기울기를 움직여 가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이 나왔죠? 만나는 점이 기울기가 존재해요. 기울기가 무한대나 0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점이 존재하면 두 개를 갖다가 놓고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제로로 넣는다. 왜냐하면 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랑 K가 0이 나와요. 그리고 K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4일 거고 이쪽이 0일 거다.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면 요 사이가 돼야겠죠. 요 사이. 맞죠? 요 사이가 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에서 0 사이다. 대충 구한다. 근데 마이너스 K일 때 접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랑 틀리죠. 그래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등으로 빼줘야 된다. 하지만 요거는 K가 0일 때는 정근선의 개념 때문에 정근선의 개념은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죠. 그래서 점점 그립하지만 만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등으로 붙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수예제 13번 꼭 풀어보세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됐죠? 그리고 확인 체크
197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똑같이 되게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기억 표준화를 한다. 그래서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이랑 y는 1이다. 요 점이죠. 그리고 얘가 음수이니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니은 n값과 관계없이 m에 대한 항등식을 구해야 되면 m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y를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의 일정함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위의 문제랑 다른 이유예요. 분수함수의 그 일정한 점이 분수함수의 정근선인 경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일정한 요 점이 분수함수의 정근선인 경우. 아까 전에는 정근선이 1,2였고 그 일정한 점은요 0,2였죠. 같은 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그 일정한 점이 마이너스 1,1이 여기에 정근선이 마이너스 1,1이랑 일치하는 경우, 정근선인 경우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제로라면 계산이 안 돼요. 실제로 보시면요. 자 봐요. 여기서 이제 정근선이 이렇게 있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봐요.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지 않아요. 만나는 점에.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게 정근선 요거랑 정근선 요건데 기울기가 무한대랑 0. 이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애매한 마이너스 2라든지 위처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하잖아요. 판별식의 제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면 얘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요거일 때 뭐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왜냐하면 정근선의 성질 때문에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다고 했죠. 점점 근접하지 만나지 않아서 m은요 제로가 되면 안 만나요. 그리고 m이 양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리고 m이 음수가 되면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 이쪽에서 만나죠. 그래서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거를 풀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문제가 달라요. 정근선이 K값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는 점이 다른 경우, 정근선이 일정한 점을 지나는 경우 같은 경우, 그때는 판별식이 제로 놓고 계산해도 계산이 이상해 안 돼요. 요거는 계산이 돼요. 됐죠?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고, 계산이 되건 안 되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 되고, 얘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셨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거든요. 만나지 않는다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고 하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호 처리 문제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아예 풀지를 못해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14번 159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합성함수가 반복되는 경우에요. 자, 합성함수가 반복되는 경우는 솔브1이랑 솔브2가 있어요. 솔브1은 그냥 합성함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 x-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고 위아래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 하지 말고 이렇게 곱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곱해줘서 계산하면 x가 나오죠. 됐죠? 그 다음 f의 3승은 위에 합성함수 두 번 한 거를 x를 대입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또 4승을 하면 요거를 또 대입하면 x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개 단위로 반복이 돼요. 근데 얘가 홀수계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10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9분의 10이 나옵니다. 함수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만약에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10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숫자를 먼저 대입을 해요. F10은 9분의 11이고 F의 스퀘어의 10은요. 그 9분의 10을 스퀘어에다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요. 그냥 요거 F에다 9분의 11을 대입을 해요.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F의 9분의 11이라는 거. 그럼 10이 나와요. 그리고 F3은요. 요 10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F10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여기서 구한 또 9분의 1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10이 나와요. 그래서 9분의 11, 10, 9분의 11, 10 돼요. 근데 호수잖아요. 주기가 있고요. 그래서 9분의 11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거 훨씬 더 쉽고 이건 계산이 번잡합니다. 제가 필기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맞춰 드릴게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기 필기하십시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이것처럼 이 문제처럼 이렇게 10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굳이 이 방법 대신에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5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유리함수가 있는데요. fx, f 인버스가 같대요.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그런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거 솔브 1.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거 솔브 1. 그래서 xy 체인지 y 꼴을 표현해서 이렇게 만들고 얘랑 같아야 되니 a는 1이 돼야 된다. 얘랑 어디 같아야 돼요? 원래 함수. 역함수 구한 거예요, 얘가. x-1, ax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a는 1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요. 역함수를 공식을 써요. 어떻게 해요? 얘가 fx, y꼴 fx면요. y꼴 fx 인버스 x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얘랑 맞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맞바꿔치기면서 부호를 바꿔요. 1의 x 플러스 3 x의 마이너스 a. 됐죠?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면 마찬가지로 a는 1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솔브 3라고 또 써드릴게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본함수랑 역함수랑 같으려면 정근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정근선이 fx랑 f 인버스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정근선이 뭐 어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y꼴 x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랬죠? 됐죠? 글씨가 이쁘지 않나요? 잠깐 지울게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 정근선이 어떻게 돼요? 1,a죠? 이거 y꼴 x 2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서 a는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